안녕하세요. 저 여기 서울구치소 와 있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한성주 장군이 온다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사기당했네요. 이거 에스터라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갖고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치는 일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누가 온다겠다고요? 한성주 장군이 온댔대요. 한성주 장군은 뭐 공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산비리에 대해서 그냥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한성주라는 공군 장군이 땅굴을 얘기해요. 땅속에 대해서 자기가 뭘 알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공군에서는 자기가 지식이 그만큼 딸린다는 얘기겠지. 정확하게 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또다시 방산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던 사람들이 나섰다, 이렇게 봐져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현수막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첫 번째 헌법 111조 4항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심판관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곳에 보면 헌법심판관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갖고 그 탄핵 정국이라 탄핵 심판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그때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께서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헌법심판관을 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심판관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근데 교묘하게 그 모든 것 시간을 안 맞게 맞추고, 그래서 지들끼리 얼렁뚱땅 하게끔 해서 박한철이 그 당시에 헌법심판관장이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 누구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는데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그게 이정미라는 헌법심판관이라는 여자를 너가 임기 끝나기 전에 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황교안 대신에 박한철이가 그 일을 했죠.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20대 국회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헌법이 파기됐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2016년 8월 16일 10월 2일 대남 방송에 의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리겠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수소폭탄을 만들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SLBM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무기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제 정세로 수소폭탄은 엄청난 위험한 물건이니까 만들지 못하게 하자 해서 북한을 압박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김정은의 지시대로 움직였죠. 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정미를 헌법심판관장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박한철이가 지 마음대로 임명했죠. 그거는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은 헌법 자체를 파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84조 위반이다. 헌법 84조는 뭐냐면요. 형사소추에 관한 거예요. 대통령 형사소추에 관한 거. 근데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도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왜?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단 현행범일 때는 다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세월호 침몰시켰어요? 아니면 뭐를 했어요? 그 당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겠는데 그것마저도 다 거짓말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했던 헌법 수호 의지, 지금 현재 있는 헌법에서 저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비리만 철저하게 막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개헌이에요. 근데 문재인이나 저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임종석이 그랬죠. 보수하고 진보하고 반반씩 저거에서 의원 둘이 나눠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의원 집정부제자 의회 내각제입니다. 한번 우스운 얘기죠. 국회에서 그런 걸 다 장악해서 다 하자. 그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석이 뭘 합니까? 지가 대통령 생활하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2016년 8월 16일 10월 2일 대남 방송에 보면 분명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인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내가 암만 여기서 떠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가장 결정적인 거 뭔지 알아요? 저 유병헌의 비리장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성완종의 비리장부도 안 나왔고요. 그럼 이 자들이 뭘 한 사람이에요? 유병헌은 세월호 주인이고 성완종은 경남기업 사장입니다. 근데 이 둘이가 공교롭게도 노무현이 때 유병헌은 완전히 쫄딱 망했었고, 망했는데 그 재산이 엄청나게 그대로 가지고 부활해 버렸어요. 하나도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완종이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완종이는 경남기업을 꿀꺽 삼켰죠. 자기 쉽게 얘기해서 자기 몸체보다 적어도 5배 이상 되는 큰 기업을 주먹만한,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려버리는, 손으로 하늘을 그냥 꿀꺽 다 삼켜버린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병헌의 파상관제인이었던 문재인, 성완종은 다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죠. 어떻게 경남기업을 꿀꺽 삼키고 노무현이한테 그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파라고 했던 사람들, 즉 김무성과 이 쉽게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의 만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리장부를 분명히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리장부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을, 즉 유병헌의 파상 관제인이었고 경남기업을 꿀꺽 삼키게 했던 그 적이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이가 두 개 다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검찰과 법조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5.18 당시 문재인은 광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북괴군은 어떻게 도왔는가, 공수부대 출신인 공수부대의 단점을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웃기지 마세요. 적도 나를 알고 나도 적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 출신이 공수부대에 대해서 잘 알면서 북계군의 작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 상황이 그랬고요. 그래서 저 근데 5.18을 두둔하는 사람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5.18에 자신 있게 거기서 선동한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5.18을 두둔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5.18 당시에 광주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뒤에서 선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공자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고요. 5.18을 민주화 운동이다라고만 하지 그거 뒤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엄청난 범죄, 사기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 그 만행을 저지른 정치인들이 왜? 저희도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뭐 통화가 바쁘신가 봐.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화하고 있는데. 뭔데요? 길게 하면. 아니 우리 아들이 예. 여기서 이제 한 10달 남았어요. 나오려면. 아, 예. 7년 받아갖고. 아이고, 우리도 살았다. 근데 막 문제를. 추워 죽겠대.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난방이 안 들어와서. 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 추워서 엄마 내가 나갈지 모르겠다 막 이래요. 오늘 가니까. 난방이 안 들어온다고요? 예, 전주교도소에 있는데 아, 전주에 있는데 지금 화상으로 왔는데. 여기가 아니고. 네, 전주에 있어요. 어. 근데 불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 아, 교도소에 요즘 인권이 얼마나 적었는데 불이 안 들어와? 난방이 안 된대요. 우리 아들 있는 방은. 근데 그거를 그 방만 안 된다고요? 아니면 그 교도소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아니 되는 방이 있고 안 되는 방이 있고 그렇대. 그럼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청와대 저기 신문고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신문고나 청와대 신문. 아니면 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법을 아무것도 몰라갖고 네. 인권위원회에다가 사연을 접수를 하세요. 사연을 거다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그 사연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세요. 가실 필요도 없고 편지로 적어서 써서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그 사연을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그 인권위에서 접수를 받아서 여기를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럼 사실 여부를. 예, 인권위원회 하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청와대 신문고에다 한번 더 넣으세요. 청와대 신문고. 예. 근데 어쩌다가니 그렇게 형을 많이 받았대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조울증을 알고 있었어요. 조울증. 예. 근데 이제 이게 남의 집에 막 이게 단독인데 거기를 그 철망을 뚫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가씨를 이제 한번 강간하고 뭐 돈 100만 원을 훔쳐갖고 나왔대. 그 진짜래요. 근데 그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그 사람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해갖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아들은 조울증을 걸려가지고 제정신이 조금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저기도 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그거는 또 민변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건 문재인이가 잘하는데. 문재인이가. 예, 뭐 원래 민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뭘 몰라요 선생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조울증 있고 뭐고 하면은 억울하다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 항소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은 너무 늦었고요. 법원에 가서 항소도 했는데 네. 우리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또 더 그래요. 돈이 없으면. 돈이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들도 돈은 없으면 안 움직여져요.
돈 700만 원이나 거의 들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 원래 1억을 원래 주면 이렇게 움직여요? 아우 글쎄요,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근데 원래는요, 그 민변이라는 데가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데인데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 청와대 신문고에면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신문고에 내려면. 청와대 신문고에는 이제 그 뭐야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활용해야 나 되니까 인터넷을 잘 못해.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적으니까. 그리고 예. 지금 그러면은 인권위원회 편지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인권위원회? 예, 예. 그 있는 그대로 뭐 쓰라고 예. 난방이 안 들어오고 그런다고. 예, 그리고 그 저기가 억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7년 받았다고요? 네. 7년 받았으면 이명박 대통령 때네? 이명박 아니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면 6년 정도 되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건 6년 아직 안 됐는데 취임된 게 2000. 훌륭한 사람은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정신이 없구나. 더 나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고 문재인보다 더 나빠. 너무 정신이 없어. 근데 조울증 있고 하면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조울증 있고 하면 바닷물로 만들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짭짤하는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일 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병원에서도 그 옆에서 저거를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사고 안 나게 하려고 하니까 범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앞으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한 게 범죄라고 해갖고 저렇게 감옥에다 가뒀으니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런 걸 다 어디다 해야 돼요? 정치를 그러면? 한 시기인데 인권위원회에다가 일단 저기를 건의하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울증이 있고 하면은 정신감정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역시 인권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인권위원회에서 하면은 원래 민변에서 나서 해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일단은 뭐 난방만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난방이 안 들어오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인권위원회가 제일 빨라요. 인권위가 제일 빨라요. 예, 아,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는 게. 예, 예. 주소에 사람이 세수대로 붙여 있어 시기에서.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직위 있는 사람들이 직위 있는 사람이 가서 전화를 한 통화 넣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꾸로 그 직책 있는 사람들 바로 감옥에 가야 돼요. 원래는. 오지 마세요. 근데 아직도 그게 통하나 봐요. 이세 개로 하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저씨 이야기를 그게 통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원래는 그거 하면 한 숟갈 먹고 그거 전화한 사람 바로 잡혀 들어가야 맞아요. 처럼 넣습니까? 왜? 그 아저씨 잘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예. 보니까 그게 하시는데 그래 형평성이 맞고 똑같이 국민이 다 똑같이 대우받게 되거든. 그한 그릇 인권위에다가 이걸 편지를 써서 넣으려고 주소 주세요. 아저씨는 그럼 누구 주소 같은 거. 그 114를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예, 저도 주소는 몰라요. 아저씨 말씀이 전부가 하나 옳은 말씀이 예, 예. 없고 나는 전부 부에만 질러. 그래 예, 고마워요. 그래 난 부에 지르지 마요. 없네요 그럼.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14를 물어보세요. 그래 부에 지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월맹도 자본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어째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가? 이 얘기는 월맹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월남이 베트남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완전히 베트남으로 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월맹과 월남으로 나눠져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싸웠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겼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공산화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월남 아가씨들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우리나라에서 기계들 가지고 가서 그곳에 설치도 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문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국민들이 살기가 그만큼 편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봐요. 추미애는 토지를 뭐 이 공유화하자 해서 이상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란 사람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꾸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살려주고 평화통일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평화통일한다면 싸우지 않고 통일하겠다라는 소린데 북한 정권을 그대로 살려주고 통일을 해서 하나의 정권이 된다? 통일이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되든 열이 됐든 하나로 된다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평화 통일을 하려면 국민들이 모두가 그걸 지지해야 돼요. 문재인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국민투표로 결정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문재인은 혼자 결정했고요. 토지 공개념도 그렇고요. 이거야말로 문재인 혼자 결정하는 거는 헌법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파기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 파기한 거예요. 민주,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헌법 1조 2조부터 파기하고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언론에서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요. 저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라는 사람이 군에 안 갔습니다. 특권층의 권리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군대를 안 가냐?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유승준이라는 가수 알 겁니다. 그 사람은요, 신체 건강했고 상당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수로서의 수입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고 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결정 내렸습니까? 그 사람 입국 금지.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어떻게 했어요? 군에 안 갔어요. 그럼 그 이자도 똑같이 추방령이 내려져야 되고요. 유승준이처럼. 근데 이 사람을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해요. 박주신이란 사람을 군대 안 간 거를 정당화시키려니까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를 군대 안 간 걸 갖다 양심적인 선택이니까 무죄다라고 판결을 해갖고 선례를 만들어 가요. 박원순이가 그렇게 권력이 센가 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게끔 만들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유승준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해야 다시 되겠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우리 군인 젊은이를 쏘았어요. 어디서 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결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죠. 제일 먼저 쓰러졌을 때 기본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분명히 군대에서 했을 거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쳤으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아야죠. 후송해야 되는 거죠. 근데 후송하려니까 헬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종전협정이라는 걸 맺는다고 맺었는데 어떻게 된 게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게끔 헬기도 못 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어젠가요? 헬기 2대가 남측 영공을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그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또 그보다 5일 전에 또 그랬죠.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을 지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당연히 확인하고 이거 아니다 하면 들고 일어나야죠. 왜? 여러분들 북한 공산주의 지하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 요즘 그 뭐더라? 밤에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해요. 근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국정원에서 조금 고르긴 했겠죠. 그렇지만 아주 리얼하잖아요. 사실적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가려면 내 이웃에 가려고 내 친지를 찾아가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을 넘어가려면 못 가요. 통행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그러시대. 거의 몸으로 때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 그런 지하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친척 찾아가고 싶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고 내가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고 아니면 또 내가 볼 일이 있을 때 그걸 가고 싶어도 전부 다 통행증이 있어야 가는 그런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도 살고 싶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늘 항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오구대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러면 장미대선, 주인장, 임금장 할 때 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죠. 미, 아름다울 미자인 줄 알았더니 끝날 미자. 꼬리 미자. 끝났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이 권한이 끝났다 라고 하는 장미대선, 즉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장미대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저요, 장미대선에서 무지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밖에 안 떠올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이 없어지는 대선이다. 대통령이 끝나는 대통령이 사라지는 대선이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니 장미대선이다 라고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말도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럴까?
근데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 말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나라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려고 애쓴 사람이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을 돕고 그걸 만들어내던 저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권, 김종석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아야 되고 똑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미대선은 없어져야 될,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할래요? 나는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서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유튜브예요? 여기 어떤 언니 서 있었잖아요. 아, 그 저기는 땅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저기 여기에 뭐 억울해서 탄원서 넣고 싶었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기로 왔대. 근데 아들이 전중과 어디 교도소에 있대. 예. 이런 일이 없었잖아. 여자 아까 밥 먹고 이제 사진 찍네. 밥 먹고 또 다시 들어갔어. 저 위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있어. 또 왔어. 밥 먹고 들어가. 그 뚱뚱한 여자분요? 응. 아까 어디가- 내려갔던데? 아니 또 내려갔다 밥 먹고 다시 올라. 걔는요. 걔는 대한민국 갔다가 동화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장윤성이가 막 지시하더라고.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 이해되시겠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제 거는 이제 많이 보기 시작하거든. 많이 좀 봐주세요.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